네, 전해지는 대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씨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낮 2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죠. 정 변호사님, 일단 공개가 될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공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관련 법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는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충분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무슨 위원회 같은 거 기다릴 것도 없이 현행범이잖아요. 즉각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종류의 범죄가 조금이라도 억제가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피해자 이제 60대 여성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면서 경찰이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최대 형량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살인죄는 이 양형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아마 판단을 받을 텐데요. 네.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 내지는 2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네. 또 과거의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뭐 조현병이다라고 하고 치료 감호의 필요성이 뭐 재판 과정 중에 언급되기도 했지만 예. 그때 당시에도 한 5분이 돌아가시고 한 17명 정도가 다쳤는데 네. 1심에서 사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거든요. 예. 이런 사례에 준하여 본다면 좀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요. 이 총기 난동 사건 이어서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면서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서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작성자 54명이 검거가 됐어요. 야, 이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심리 이거는 어떻게 이해되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나이와 사람의 상태를 좀 살펴야 되는데 네. 나이는 아마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많을 네. 거예요. 그리고 10대, 20대가 잡히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장난이었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10대, 20대의 삶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10대, 20대는 우리 성인들만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자기의 질서를 배웠는데 10대, 20대는 거의 대부분 자기의 삶을 인터넷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좋아요,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댓글로 자기들의 삶의 존재를 생각했는데 지금 저런 거를 올리고 나면 그냥 인터넷에서 굉장히 댓글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 안에서 그들이 느끼는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희열은 절대로 이들의 미래를 지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걸 분명히 인지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장난을 분명히 건절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금고와 그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부여하면 네. 이런 어떤 장난글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과거와 같이 그냥 단순한 경범죄처벌법 아이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 장난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검검에서는 구속 수사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장난이다라고 당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 편승해서 굉장히 악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는 이 정보통신망법이나 아니면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장난 신고다라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법리를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예. 법정 최고형 처벌 내려질 수 있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될지 또 이게 또 10대 장난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글쎄요, 이제 승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기는 장난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처벌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SNS 특성상 순식간에 전파돼서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살인 예비죄가 형량이 얼마냐면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장난은 치면 안 되고요. 이런 장난을 갖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승재영 위원장이 살인 예고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뭐 시청해본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외로운 늑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2010년 그 CIA 국장이 외로운 늑대가 미국 사회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 연방 법무부가 이러한 외로운 늑대와 유사한 사건을 이제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게 124건이 이제 발견되게 되고 거기서 공통된 점은 한 3가지 정도 발견하게 되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이제 3번째 정도에 이제 가장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떤 그 외로운 늑대가 테러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한 번에 테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분명히 예고글을 남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 최 씨도 그 전에 자기 인터넷에 분명히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 예시를 남긴 글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어떤 치기 어린 장난도 있을 수 네.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실행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테러의 예고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그 특정 그 단체에서는 뭘 장갑차를 세상에 내어 보내냐 이건 오히려 또 하나의 어떤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공포심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124건 중에 분명히 예고글이 올라오고 예. 그 예고글이 결국 실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민들의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을 막는 데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되고 네. 저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분명히 국가 공권력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지금 승재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장난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로운 늑대 이런 사람들이 올린 실제 잡아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혼재되니까 경찰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장미 짚어주신 대로 미국에서 이른바 외로운 늑대 네. 굉장히 사회 위해가 된다고 해서 사실상 심리적 부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조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고글이 그냥 예고글에 그친 경우도 있지만 실제 범죄로 이건 그냥 강력 범죄입니다. 정말 무차별적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범죄인데 그런 전조 증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규정대로 그냥 경범죄 등으로만 의율하고 말 것인지 최근에도 그래서 이 신림동에서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리고 흉기를 구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 구속했고요. 네. 실제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잡힌 20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제총인 줄 알았지만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고 흉기는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경찰관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라고까지 봤기 때문에 예. 살인 예비죄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흉기 난동 사건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경찰이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면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진압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이 적법한 직무를 했을 때에도 형법상 그게 정당행위 혹은 정당방위가 되어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 5,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경찰관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 원칙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사실상 조금만 과잉 진압하면 너무너무 많은 단체에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 이런 거예요. 손에 칼을 들었는데 칼들은 어떤 손을 테이저건을 쏠 수도 있고 3단본을 쓸 수도 있는데 테이저건을 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법하고 의법한 일을 했다면 다른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잉 진압을 요구할 때 경찰이 스스로 그 경찰을 막아줘야 돼요. 경찰이 그 경찰에 대한 보호막을 안 만들어주면 누가 이러한 경찰이 제대로 적법하고 의법한 그 집행을 하겠습니까? 경찰 스스로 경찰을 막아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경찰이 어떤 그 형사 그 책임을 물고서 집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같은 경찰끼리 막아주는 그렇죠. 경찰 안에 있는 뭐 저 인권단 경찰 네. 안에 있는 뭐 법조 단체가 있으면 예. 거기서 적극적으로 다른 단체가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이거는 현장에서의 적법하고 의법한 집행이었다. 우리 경찰 고의 중과실 없다. 이렇게 같이 함께 연대해 줘야지. 그냥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찰 혼자 외톨이로 아니 네가 집행했으니까 우리는 몰라. 네가 알아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다 너 혼자 지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요, 경찰에서 더 강력한 면책권을 부여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어떤 면책권을 부여해야 과연 범죄자 진압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예. 경찰에게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주어졌죠.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경찰이 범죄 진압을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범죄자들이 민사 형사적으로 경찰관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심지어 뭐 경찰한테 개인적으로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이 차라리 가만히 있게 낫겠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마치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면책권을 경찰한테 새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찰인 그 위에 수뇌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의 행동을 다 막아줘야 되고요. 그다음 법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결을 해줘야지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경찰관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최종적인 피해는 누가 보게 됩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 주말에는 도심 곳곳에서 경찰 특공대원과 심지어 장갑차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나 저는 반드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공포가 쓸데없는 공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리적인 공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 염려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염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타당한 염려면 그 염려에 대해서 정말 이런 댓글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공권력은 적극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장난글은 저렇게 장갑차 딱 나오고 그다음에 1시간 반에 검거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된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100건이나 200, 만약에 100건이라고 치면 100건 중에 한두 건이라도 정말 실질적인 어떤 테러 행위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장갑차가 나가고 우리 윤희건 경찰청장이 말했다시피 그 테러범을 직접적으로 잡아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저게 필요하다. 물론 일상이 늘 저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조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네. 주장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이제 이처럼 어떻게 보면 좀 네. 위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풍경이 일상화될 경우에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또 상권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나름입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대도시에 이제 가장 번화가에서 백화점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갑차나 아니면 경찰 특공대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승 박사님 말씀처럼 당분간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상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